검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치과 의사나 치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잖아요. 고민해봐라, 생각을 좀 깊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조언을 하는 것 같은데, 조언이 중요한 이유, 치과 검진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좀 빗대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저도 중학교 때 과학고등학교에 가려고 막 달려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무리가 두 부류로 나뉘었거든요. 저랑 친했던 부류, 저랑 친하지 않았던 부류, 이렇게 나누는데, 저랑 친한 무리들 몽땅 떨어지고 요 무리들은 다 합격을 했어요. 참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통 입시를 준비하고 하는데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언을 듣지도 못하고 구했지도 못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요. 제가 학원을 막 다녔는데 이상하게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은 뭐라도 하나를 더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만 학원을 한 군데를 다니고 합격했던 친구들 아니면 다른 친구들 대부분은 고등학교 수학 단과반을 이미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를 누가 선뜻 가르쳐주면 내가 그걸 따라서 정말 잘 했을 수 있을 텐데, 좋은 정보를 왜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해주고 나도 그런 거를 조언을 구할 지식조차 없었을까. 그게 안타까웠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거랑 이어서 이 책이 있는데, 이게 2007년인가 출간된 책이거든요. 이 책이 나온 건 2007년인데 이 책에는 이미 그런 갭투자나 부동산에 관련 기본적인 지식들이 이미 소개는 돼 있었고, 제가 갭투자란 거를 알고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시기에는 이미 전국에 부동산 갭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미 알고 있어서 한 발 늦어버린 타이밍이 돼버린 거예요. 살다 보니 누군가 먼저 알고 있던 지식을 누가 묻지 않아도 이거 참 좋은데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해주는 그런 조언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민해하고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게 된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치과 검진이 중요한 이유도, 저보다 물론 당연히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치과 의사잖아요. 조언을 드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치과 검진이 중요한 이유, 또 어떻게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환자분들은 열린 귀를 가지시고 이렇게 치과 검진을 하는 수도 있구나, 치과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 마음 먹고 무섭더라도 혹은 귀찮더라도 한번 해봐야겠거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환자분은 왜 입안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른 채로 저희 치과에 한번 오셨던 환자분이에요. 입안 상태 보면 아시겠죠? 예전에 신경치료는 했지만 치료받지 않아서 치아가 변색된 데도 있고, 잇몸 염증도 심하고, 치태는 다 껴있고, 특히 아랫 앞니 안쪽 보면은 너무 많이 잇몸이 부어있죠. 치석도 다 껴있고. 이제 저희 치과는 이런 걸 환자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상태를 알려드리고 이제 오시면 다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을 찍는 것조차 왜 찍냐, 내가 스케일링을 왜 해야 되냐,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설명을 드리죠. 환자분 입안 상태가 이렇게 되면 이제 머지않아서 이가 흔들흔들하는 풍치가 올 거고, 그런 말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초진 때 이렇게 잇몸이 붓고 치태가 많이 꼈고 이랬던 잇몸들이 1년 후, 2년 후 과정을 보면 어떤가요? 정말 대조적인 거죠. 제가 환자분한테 조금 더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막 짜증을 내고 내가 왜 스케일링을 해야 돼, 사진을 찍어야 돼 했던 분들이 2년의 시간을 저랑 거치면서 너무 양치질을 잘하고 제가 오실 때마다 칭찬을 해드리니까 더 막 열심히 닦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번에 더 관리 잘하고 왔는데 어떤가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너무 행복한 거죠. 제가 조언을 해드렸던 분이, 삶이라고 하기엔 조금 거창하지만 일상생활 중에 하나 양치질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서 이 환자분의 사이클이 바뀐 거죠. 옆모습도 봐도 그렇고 또 잇모습 여기 봐도 그렇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치아랑 잇몸 따라서 이 밝은색, 선홍색 잇몸 살이 되게 건강한 잇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랑 비교하면 지금 너무 건강한 잇몸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예전에 치료하셨던 이런 크라운이나 이런 데도 치실을 정말 잘 쓰고 계세요. 2년 후 사진 모습인데 이렇게 부어있던 잇몸이 예쁘게 제자리로 찾아가고 치태나 치석이 거의 끼어있지 않은, 그래서 환자분은 저희 치과에 주기적으로 오고 계신데, 제가 주기적으로 오실 때마다 관리가 잘 되면 간격을 벌리고, 관리가 좀 안 되고 좀 줄이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제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다음 환자분인데요. 환자분은 치과 치료를 엄청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가 빠지고 치석, 치태가 끼고 잇몸이 부어있고 이렇게 오셔갖고 환자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치과 치료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혹시 이렇게 양치질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이가 자꾸 빠지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환자분이 무수히 많은 치과를 다니고 진료를 받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치과에서 무슨 관리를 하나요? 라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환자분 입안이 조금 처참하죠. 여기도 치석이 생기다 못해 녹색으로 보이기까지 하고 앞니는 지금 다 흔들거려서 쓰지는 못할 상황이 됐고 여차여차 환자분을 치료하실 때는 많은데 제가 먼저 치료 절대 하지 않았어요. 환자분한테 흔들리는 이는 제가 뽑아 드리는데 저랑 같이 잇몸 청소하고 위에 임플란트 이런 데 치료받으신 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랑 저희 직원분들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관리가 되면 제가 치료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 이렇게 저랑 앞니 치료하셨고 어금니 치료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 치료를 하기 전까지 제가 했던 거 별거 없어요. 스케일링하고 양치질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 시간 칫솔을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출물 한 대가 이런 데라도 좀 통과시켜서 사야 되는데 그것도 교육하고 계속 오실 때마다 반복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혀가면 제가 그때 앞니 한다 말씀드려서 앞니 치료 이렇게 도와드렸고 환자분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보출물이 들어갈 겁니다. 저는 미리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환자분은 오케이 하시죠. 왜? 저랑 같이 입안 관리를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본인도 입안의 냄새 덜 나고 깨끗한 걸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다른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은 치과 치료가 지연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렇지만 공포의 대상인 환자분, 치과가 이제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어렸을 때 치과에 가서 여러 군데 이제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다 하시고 심지어 이 어금니 쪽에 있는 집에서 그냥 빠지셨대요. 안타깝죠. 누군가 한번 개입을 했으면 집에서 빠질 때까지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대로 적어도 치료가 필요한 부위를 환자분들한테 권해는 드릴 수 있고 입안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도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치과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아파서 이제 참고 오랫동안 안 가셨는데 입안 사진을 보니까 고름이 찼잖아요. 고름이 이렇게 찬 건 약으로도 안 돼요. 조언을 해줬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인분들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이는 치과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올 때부터 너무 호기심이 많은 친구고 보호자분 역시 저희 치과 환자분인데 입안 관리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뭐 스케일링, 잇몸 치료, 심지어 성인인데 불소도 막 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뭐 충치 치료나 이런 거 하는 거 없이 입안이 너무 깨끗한 거죠. 이렇게 세월이 흐르기까지 보시면은 치열도 너무 예쁘게 났고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완벽한 거죠. 이거 행복한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 친구 왔을 때 한 게 별로 없거든요. 뭐 했냐면 양치질 어떻게 하니 물어봤을 때 양치질 하는 거 가르쳐주고 치실하니 안 써요. 그럼 치간 칫솔 쓰는 치실하는 거 가르쳐주고 위치가 막 흔들릴 때 왔을 때 전 먼저 안 뽑아요. 왜냐면 찌그덕 소리 날 때 치과 와서 뽑아야 친구가 마취 없이 발치를 하고 치과가 무섭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환자분 보호자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저희 치과에 앞으로를 쟁여놓거든요. 아이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흔들리는 이도 집에서 하루에 요거 2-3개씩 흔들리는 치아 꽉 물고 땡겨서 한번 과자를 먹어라. 그렇게 해서 찌그덕 소리 날 때 오면 선생님이 안 아프게 뽑아줄게. 이 친구가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종격 없이 치아도 굉장히 바르게 났고 또 불소 외에도 자기 전에 치아 튼튼해지는 크림까지 제가 보호자분한테 권해드려서 관리가 잘 됐던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관리를 저희가 잘 해드린다고 해도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아이 역시 그 다음에 보호자분 역시 구강 관리에 열심히신 보호자분이었고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왔을 때 이게 사진이고 왔을 때부터 똑같죠. 치면세마라고 해서 치면을 깨끗하게 해주고 양치 교육하고 다 했는데 저희 뜻과 상관없이 아이의 과는 상관이 없이 이 유치가 한쪽이 생각보다 빨리 빠지게 된 거예요. 유치가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빠지게 되면 뒤에 이들이 다 앞으로 쏠려와서 공간이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교정치료나 부가적인 채취가 필요한데 그래서 다 앞으로 이제 쓰러지지 말라고 치아에다 이렇게 반지 걸어주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환자 아이나 또 보호자분이나 성인분들한테 이렇게 다 구강 교육을 하고 검진이 왜 중요한지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예상 밖의 일이 생기기도 해요. 나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이가 빨리 빠지고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마저도 검진이 중요한 이유가 이 친구가 치과에 만약에 안 와가지고 그냥 어린이 유치가 빠진 상태에서 지냈으면 여기 공간이 보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거를 해야 뒤에 치아가 앞으로 오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데 검진을 못해서 치과에 오지 않은 척은 나 이 빠졌네 하고 지냈다면 요 어금니들 다 앞으로 쏠려서 나중에 덧니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교정 치료를 더 하게 되고 치과 치료는 어떻게 돼요?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이제 예전에 저희 치과 왔던 아이인데 이 상태에서 왔고 위치가 조금 흔들리는데 이건 조금 나중에 뽑아도 되겠다 하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자주 오세요 하고 보호자분에 설명드렸는데 오랫동안 다 내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왔는데 이럴 수가. 발견이 된 게 송곳니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좀 예쁘게 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CT 좀 찍어보자 해서 CT를 찍어봤더니 송곳니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유지 송곳니가 빠져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이 송곳니 때문에 두 번째 앞니의 뿌리까지 많이 손상이 가는 찰나에 제가 발견을 했어요. 중요한 거죠. 교정 치료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권유를 드렸는데 다시 미내원 상태입니다. 물론 다른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뭔가 불의의 바쁜 일이 있거나 해서 못 오고 있을 수도 있는데 굵직굵직한 게 발견이 되면 꼭 반드시 개입이란 게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다음 환자분은 또 아이예요. 저희 치과 이제 환자분 보호자분이 오셔가지고 저랑 라포가 굉장히 좋게 된 환자 보호자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뭔가 검진을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리는 거에 되게 공감을 받으셨던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치과를 다녔었지만 뭐 양치교육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가면 스케일링하고 충치 치료만 해라 했는데 제가 잔소리를 하니까 환자분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진의 중요성을 알게 되니까 우리 아이도 한번 맡겨보자 해서 따님분이 송곳니가 공간이 부족해서 마찬가지 제자리를 못 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성장기 교정 치료를 시작했어요. 적절한 시기에 검진을 해서 성장기 교정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뼈를 벌려서 공간을 확보하고 치아를 뒤로 이동시키기도 훨씬 쉬워요. 검진을 하지 못해서 이 친구가 송곳니가 계속 덧니로 났거나 나중에 성인이 돼서 교정 치료를 했을 때 발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겠죠. 제가 검진이 중요한 이유를 이제 조금 재밌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해서 저희 치과에 소풍 오듯이 오시는 환자분이 있거든요. 재밌는 거는 잘 오시고 제가 권해드리는 것도 관리나 이런 거 잘 받고 양치질도 열심히 하시는데 치료가 정말 필요한 데가 도무지 동의가 안 돼요. 뭐 왜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항상 돼요. 왜냐면 검진을 하는 이유가 목돈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지내시면 더 크게 될 텐데 아무튼 걱정이 되게 많이 됐던 분이거든요.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했어요. 또 계속 무한반복을 하고 보시면 안 좋죠. 치아 머리는 여기 있고 뿌리는 요만큼인데 요만큼은 일단 뼈가 당연히 없어서 여기서 계속 감염이 일어나는 거고 입천장 쪽에도 요만큼 뼈가 있는 요만큼 달랑달랑 거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빼기 싫은 것도 제가 이해도 하고 그래도 저희 치과 오셔서 관리 받고 계시니까 철사 붙이세요. 이렇게 철사를 붙였더니 붓고 고름나고 했던 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었지만 나중에는 철사가 불편해갖고 환자분이 결국 떼달라고는 했는데 뗐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런 것들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고 해도 가끔 오시면 또 이런 거 생기고 앞니 괜찮은지 봐드리는 또 이렇게 부어있고 또 열심히 청소하죠 환자분이고 근데 결국엔 빼셔야 될 것 같으면 또 저한테 화내시고 계속 무한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자세히 보시면 이 치아 연 색깔 따라서 치은연 색깔이 어때요? 너무 밝아졌잖아요. 환자분도 알죠. 처음에 막 냄새나고 붓고 피나고 고름도 나고 막 이랬는데 본인의 어떤 고집이라고 하면 고집인데 안 뽑고 버티셨는데 잇몸 상태는 나아지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띠용. 검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검진도 중요하고 루틴 오랄 케어도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재밌는 사연인데 저희 치과에 턱이 아파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절대로 뭐를 안 본다고 했는데 입안을 절대 안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턱이 아파서 뭐 치과를 다른 데 가면 대부분 턱에 대한 치료는 해주지는 않고 치아 치료 필요성만 설명을 듣고 오시니까 환자분들 화를 내세요. 환자분들 마음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정한 저희 치과 치료 원칙 중에 하나인데 관절 질환이 되게 심하신 상태로 오셨어요. 관절 모양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보시면은 관절염이 너무 심해갖고 턱뼈랑 머리뼈랑 거의 붙어버린 상태가 됐고 근데 손가락이 1개 반 정도 들어가셨거든요. 턱관절 질환은 이제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큐어도 하고 치료도 하고 케어도 해야 돼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손가락 3개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다 치료를 해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환자분이 저한테 처음에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장님, 왜 나는 스케일링 안 해줘요?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턱이 아프시니까 스케일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또 불편해질까봐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입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턱관절 질환과 관련된 관리를 1년 거의 한 6개월 동안 오셔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또 필요하면 세정술하고 스플린트는 계속 끼고 드디어 제가 입안을 보고
환자분이 치료가 필요한 데를 여기 하나, 크라운 치료 딱 한 군데에 있어요. 1년 반 동안 환자분은 저랑 턱만 보면서 관리만 하면서 이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제야 크라운 치료를 했죠. 환자분이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갔어요. 웃으면서. 정리를 하자면 치과 검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조언이에요. 예를 들어 임플란트 종류, 뼈 이식, 크라운의 종류, 환자분들이 듣고 있는 정보나 이런 건 홍수 속에 살고 계시지만 왜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 특히나 입안 관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그래요. 임플란트, 크라운 치료, 신경 치료 하기 전에 그런 치료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치료랑 상관은 없이 내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을 해드리는 게 참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자면, 치과는 절대로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치과는 관리를 받는 곳인데, 저도 관리를 받거든요. 뭐를 받냐?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 가서 때도 밀고,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도 깎죠. 허리가 아프면 저도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를 받죠. 관리를 저도 받고 있어요.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발치, 신경치료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치과에서 한 달, 두 달, 네 달, 여섯 달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양치질 교육, 불소 바르기, 치간 칫솔 이런 거 계속 하시면서 입안에 세균이 정상 세균만 살고 충치나 잇몸 세균들이 덜 살 수 있게 배우시는 곳이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안 관리를 권유를 받으셨으면 고민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애태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절대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권유를 해주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잇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크라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등등. 치료도 관리에 어떻게든 포함이 되잖아요. 권유를 받으셨으면 왜요? 아니면 화내지 마시고 한번 진득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하루 3번 양치를 잘 하고 있었나, 시간 칫솔을 썼나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과 치료, 모든 의료는 취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들, 환자분들의 취향에 맞다면 정착하세요. 정착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관리를 받으시고, 필요하면 잔소리도 들으시고 치과 의사랑 티키타카 하시면서 관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틴 오랄 케어 홈 클리닉 정말 중요하니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열린 귀를 가지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